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지만 유치원에 보급된 공기청정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미달이거나 인증이 없는 제품도 많습니다. 물 위를 나는 배 위그선이 군산에서 양산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제작을 시작해 올해는 중국에서 수출될 예정입니다. 군산과 남원시, 장수군이 국가대표팀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유치할 경우 막대한 경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뒤늦은 유치 신청이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진 오늘 도내 대기질은 하루 종일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호흡기와 면역 체계가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느끼는 불편은 더 클 텐데요. 아이들이 머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상당수는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전주 시내 모습입니다. 흐리다 못해 뿌옇게 바랜 하늘이 답답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현재 이곳 전주 송천동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3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유치원들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일정을 중심으로 일과를 보내야 했습니다. 전주 시내 한 유치원입니다. 실내 수업이 한창인데 공기청정기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공기청정기 대신 공기순환기가 설치돼 있다는데 현재 실내 공기질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초미세먼지 표시가 안 돼요. 아침마다 이제 보건선생님이 어디서 확인하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까 실외 활동 자제하라 하면 이제 그런 거 틀고.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공기순환기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교육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기청정협회 인증 제품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도내 유치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교육청 권고 기준에도 맞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취재진이 실제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유치원에 구입해 설치한 공기청정기 586대 가운데 36%인 214대는 인증이 아예 없었습니다. 기존에 벌써 우리가 지원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감사원은 지난달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교육기관의 공기청정기 보조금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인 공기정화장치 선정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라.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교육당국의 더 꼼꼼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파주 트레이닝센터를 대체할 종합축구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12개가 들어갈 만큼 규모가 커 자치단체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요. 신청 마감일인 오늘 도내에서도 군산시와 남원시, 장수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훈련하는 경기도 파주 트레이닝센터. 축구협회는 이곳을 대체할 축구 종합센터를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했습니다. 새 축구 종합센터는 현 파주센터의 3배 면적에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스타디움과 축구장 12면 그리고 선수단 숙소가 조성됩니다. 완공 시기는 2023년으로 1,5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됩니다. 축구센터가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가 된다면 여러 언론에서 2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마감일인 오늘 전국 40여 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도내에서는 군산시와 남원시, 장수군이 가세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청과 손잡고 새만금 신시 야미지구를 50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새만금 부지는 관광, 힐링, 레저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축구센터로 부지로서는 아주 최적합하다. 남원시는 운봉 관광지구를, 장수군은 장수 승마장 인근을 후보지로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미지수이지만 전북은 세 곳 모두 준비가 충실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다른 후보지의 경우 광역지자체들이 몇 년 전부터 연구 영역은 물론 정치권과 공조로 유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국내 최고 프로구단을 보유하고 가장 많은 A매치를 유치한 국내 축구 메카임에도 도 차원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공항이나 의료기관 등 시설과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도 걱정입니다. 축구협회는 종합축구센터의 최종 입지를 오는 3월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웅입니다. 해수면 위로 나는 배 위그선이 우리 지역 군산에서 양산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 산업을 활성화시킬 맞춤형 신산업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항공기 조종사 출신의 교관들이 위구선 몸체와 프로펠러 내부 기기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에 분주합니다. 경납고에 보관 중인 위구선은 새만금 해수면에서 이미 시험 운항에 들어갔으며 조종사 양성도 시작됐습니다. 군산에서는 지난해부터 위구선 제작을 시작해 중국과 국내 운항사에 각각 10대와 25대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출도 앞으로 필요하고 또 위기적으로서 또 고용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02년 국내에 첫 선보인 위구선은 시속 20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데 올해 포항, 울릉도 간 정식 운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구선 운항이 본격화할 경우 군산에서 중국 상해나 연태 등을 오가는 항로 신설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을 퇴직한 근로자들이 위구선 관련 맞춤형 신산업 직업훈련에 교육생으로 참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비사 및 운항사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작년에 20명씩 3개월씩 각각 교육을 시켜서 하지만 상업용 해상교통수단으로 아직 허가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성은 미지수입니다. 물류 비용이 항공요금의 절반에 그치고 공항 같은 거대 시설이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위구선 사업이 군산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언급으로 새만금 공항 추진은 한 걸음 더 현실화했습니다. 이 밖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정부가 용역 결과 발표를 이달 말 하겠다고 밝히면서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 전라북도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전망을 토론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김환광 기자입니다. 개정된 새만금 사업 지원 특별법은 민간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매립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가능성도 높아져 올해는 전라북도가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년 상반기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인력 양성 시범 사업에 착수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는 국제금융센터 설립과 민간 투자사 유치 등의 주요 선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정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올 10월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공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라북도가 차분히 준비해서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신사업과 벤처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청년 창업을 장려하면서 지역의 성장 동력 발굴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너지를 확산하면 전라북도 미래는 그 박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도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를 갖출 수 있는 그 큰 기초공사는 다 끝냈다. 미래 먹거리라는 전라북도의 신성장 동력이 제 궤도에 오르고 성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에 굴곡도 있겠지만 일단 새해 출발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민주당이 전주시청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를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오늘 시청 앞 막로에서 택시 산합금 폐지를 주장하며 495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재주 씨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산합금제를 고수하는 전주 택시업체를 강력히 제재할 것을 요구했고 박 의원은 완전 월급제 법안을 당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 지역 전 민주당 지방의원 40명은 이 의원 복당을 지지한다며 선언문과 서명부를 중앙당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 의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마약을 반입한 미군들에 대해 군산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 모임은 지난해 9월 대마 반입 혐의로 우리 경찰에 입건된 미 공군 군산기지 소속 A 하사 등 2명에 대해 오는 14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검역 주권을 침해한 이들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이 구금되더라도 내국인보다 15배 넓은 시설에 수용된다며 소파 협정 불평등 문제도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도내 화재 사고가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2,044건으로 지난 2017년 1,974건보다 70건 늘어났고 화재 사망자 수는 15명에서 2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군산 유흥주점 방화를 비롯해 다중이용업소에서 피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